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외대부고 생명과학 내신 대비 맡은 이만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외대부고 2학기 생명과학 1 중간고사가 등급을 나눌 것이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아시는 것처럼 1학기 때 2단원과 4단원이 이미 시험을 봐버렸습니다. 이미 학교에서는 2학기 중간고사 때 남은 3단원을 시험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1단원, 5단원이 아마도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될 텐데 1단원, 5단원은 변별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중간고사에서 충분히 변별되지 않는다면 1단원, 5단원을 갖고 변별력 문제를 만들어내시겠지만 그렇게 위험 부담을 감수하실 생각이 없으실 것 같거든요. 3단원으로 충분히 변별할 수 있기 때문에 왜 3단원이 변별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저에 대해서 소개 여기에다 좀 써놨는데요. 현재 강남대성에서 생명과학 우리 수험생 친구들 가르치고 있고요. 또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문제 만들고 검토하고 최종 오케이하고 이런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치두각에서는 이번 여름방학부터 같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외대부고 생명과학원 내신 어떻게 출제되는가 익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외대부고 생명과학원 내신은요. 일단 첫 번째 외대부고 친구들 수준에 비해서는 조금 쉬운 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외대부고 학생들 수준에서는 이라는 거죠. 외대부고 학생들 정도 수준의 타 자사고들 비교해 보면 사실은 문제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실제 고3 수능평가원 문제들 변형시키고 그보다 어려운 문제들도 다수 출제해서 사실 수능형으로 변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외대부고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넉넉하게 수능 정도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라면 적어도 중킬러 추론형 문제들 풀어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고3 수준의 추론형 문제라는 것 자체가 워낙 힘들고 빡시다라는 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유전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쉽게 내셨지만 기출을 봐도 신경속도 근수축 쪽은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전보다는 자체적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출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 2점 정도 수준에서 출제하신다 이렇게 유전 이야기하시긴 했지만 기출 보면 사실 신경속도 근수축 단원은 조금 더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풀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변별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그 변별을 뭘로 하고 있느냐? 개념형 문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상외로 의외로 개념형 문제에서 충분히 변별될 수 있는 수준의 시험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사실 고교 수준에서 내면 안 되고요. 교과서에 없고요. 수특수 안에 없는 그냥 수업 시간에 언급하신 학교 프린트에 들어있는 이런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것이 경량성입니다. 그래서 1학기 때도 우리 아이들을 엄청 당황케 했던 문제가 하나 출제됐었는데 이건 원래 대학교 가서 배워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미노산의 종류 써라. 교과서에 절대 없거든요. 누구도 설명하지 않고요. 저도 수능 수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당연히 수능 수업할 때 1도 언급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언급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시험 문제 내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교 프린트 그리고 수업 시간의 필기입니다. 물론 우리 외대부고 친구들은 전반적으로 성실하고 전반적으로 적극적이고 전반적으로 잘하려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요거는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정리를 해놓고 여기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체크해서 공부를 조금 더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매년 내신 대비할 때 아이들과 강사 간의 소통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했는지 수업 시간에 필기해준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해도 됩니다. 강사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보면 그럼 이거 내겠군 이거 이렇게 해서 내겠군 이라는 걸 저희가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거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에서 부교재처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EBS 개념 완성이고요. 그 다음에 EBS 수능 특강 당해년도는 특히나 중요합니다. 학교 선생님께서는 2점짜리 수준이면 된다 이야기하시지만 사실은
3점짜리까지 풀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 시험 범위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넘어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시험 범위는 무엇이며 그래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게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3단원을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3단원을 순서대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상적으로 나간다면 3단원 전체 범위가 시험 범위가 될 텐데 제가 수능으로 이야기를 잠깐만 해드릴게요. 우리 생명과학원은 총 5단원, 대단원 5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중에 1단원에서 2문제, 2단원에서 2문제, 3단원에서 7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4단원 6개, 5단원 3문제가 출제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4단원이 바로 유전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3단원은요. 유전단원보다도 문제가 더 출제돼요. 그리고 보통은 준킬러고요. 가끔 킬러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자극의 전도와 전달.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학생들 뭐 언니 오빠 형 누나가 혹시 있으시다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신경 속도 계산 혹은 근수축 계산이라고 하는 추론 단원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가 만만치는 않아요. 고3도요. 2등급 수험생 친구들, N수생 친구들도 한 2등급 정도 친구들까지는 곧잘 푸는데 한 3등급부터는 아예 풀지도 못하는 그런 추론 문제들입니다. 여기가 시험 범위에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확실하게 잡아야죠. 암기고 개념이야 어차피 단시간 안에 우리 아이들이 집중해서 외워주고 집중해서 공부한다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자극의 전도와 전달은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처음부터 여기를 잡아줄 거고요. 3주 정도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개념도 기출문제들 보면 여기서 조금 함정형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유형들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런 것들까지 좀 같이 잡아야 돼서 시간을 조금 길게 잡았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게 신경계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혹시 예전에 이과생이셨다면 공부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뇌, 척수, 그리고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사실 수능 기준으로는 0.5문제 출제되는 파트예요. 0.5문제라는 건 나올 때도 있고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쉽게 나오는 파트인데 중요한 건 외대부고는 일단 여기서 변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 뇌를 파고들면 정말 다양한 개념들이 있고요. 말초신경계 파고들면 정말 헷갈리는 함정형 보기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가 항상성 유지라고 해서 여기가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하는 파트인데요. 여기는 2.5문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수능에서 개념형 문제를 틀린다. 여기를 틀려와요. 왜냐? 그래프 해석해야 되거든요. 단순히 암기를 해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프를 해석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적용할 수 있어야 맞출 수 있는 파트입니다. 심지어 어떤 내용도 나오냐? 기본적으로 그래프 해석할 때 가로축에 따른 세로축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변수는 가로축이고요. 그에 따른 결과가 세로축인데 그런데 그거를 뒤집어 놔가지고 아이들이 엄청나게 헷갈리게 하는 문제들을 여기서 만들어내거든요. 솔직히 수험생 친구들은 이걸 1년, 2년, 3년 이렇게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틀린다라는 건 충분히 틀릴 만한 요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만 외운다고 사실 되지 않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시험 범위에 또 들어있고 마지막 제일 문제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병원체와 방어작용. 저도 뭐 대학교, 대학원 다 생명과학을 쭉 공부해 왔지만 사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이 방어작용, 면역 반응은요. 전체 면역의 1%? 0.1% 될까요? 정말 면역이라고 하는 게 방대하고 내용이 많거든요. 거기를 올해 선생님께서 어디까지 들어가서 수업하시느냐, 어떻게 다뤄주시느냐에 따라서 시험 문제를 얼마든지 개념적으로 어렵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 더 수능형 문제로 추론형 문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어작용 실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혈액형 추론이라고 해가지고 혈액형 판단하고 인원수 판단하고 계산하고 연립방정식 세워야 되는 약간 그런 내용도 들어있어서 어쩌면 이
외대부고 한정으로요 가장 힘든 시험 대비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으로는 유전이 그래야 되는데 학교 시험 스타일이 좀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3단원이 시험 범위에 들어있었을 때 가장 힘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보시면 너무나 변별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굳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기말고사로 변별을 넘길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크지 않습니다. 중간고사 때 충분히 변별해 주시려고 할 거고요. 여기서 확실하게 좋은 등급 받고 좋은 점수를 받아놔야 기말고사 때 안정적으로 점수 딱 받고 그게 2학기 등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그만큼 중요한 포지션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수업을 어떻게 하는데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수업 특징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논리, 스킬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결과론적인 거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미 수능이 끝났고요. 이미 내신이 끝난 다음에 야 봐봐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어. 내 풀이대로 하면 쫙 풀리지 30초 만에 풀리지 1분 만에 풀리지 어때? 대박이지 신기하지? 전 이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그냥 우리 강사들이 뽐내는 용이에요. 끝나고 결과론적으로 다 끝난 시험 뽐내봤자 뭐합니까? 1년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한 달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 저는 아이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기본적인 논리, 즉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논리 위주로 아이들이 문제를 연습하면서 스스로 길을 찾는 연습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대부고가 물론 수시로도 대학 잘 가지만 학부모님들 아시는 것처럼 정시로도 대학 잘 갑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수시도 있지만 정시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 3단원은 정시까지 바라봤을 때 정말 중요한 단원이에요. 이걸 내신용으로만 수박 겉핥기로만 대충 공부를 하고 만약에 넘어간다. 고3 때 공부 다시 해야 돼요. 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신 대비도 되면서 그게 나중에 수능 대비까지 연결될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방식은 저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줍니다. 제가 원래 뭐 이제 학생들이 있고 하면 뭐 문제 하나를 이렇게 풀어주면서 어때? 너네 마음에 들면 이 수업 들어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풀이를 이렇게 이제 써와 봤습니다. 네, 제가 원래 이렇게 애들한테 써주거든요. 저는 순서를 잡아서 푸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순서는 제가 잡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잡는 거죠. 신경속도 계산 문제에서 우리가 사용할 공식은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신경속도 계산 문제에서 사용하는 공식이다라고 하면 등속 직선 운동 공식이요. 거, 속, 시 또는 거시속. 이거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때 듣는 개념이거든요. 공식이거든요. 저는요. 이거 갖고 다 풀어요. 이거 갖고 못 푸는 문제 없어요. 정말 이거 딱 하나만 알면 돼요. 근데 왜 저는 다 푸는데 애들은 못 푸냐? 애들은 이걸 가지고 적용하는 연습을 못 해봤으니까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미 나온 기출 갖고 그 기출 순서대로 달달달달 외워서 그렇게 공부하는 거 제일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수능이나 내신은 내신은 완전히 똑같은 문제를 내주기도 하지만 적어도 수능은 완전히 똑같은 문제 절대로 내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길을 만들어야 되고요. 전 항상 하는 얘기인데 너네가 문제를 딱 봤을 때 길이 보이지 않으면 너는 50점 못 맞아. 1등은 못 맞아. 그걸 해야 되는 거야.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니? 되면 다 1등급 아니겠니?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저는 잡아줍니다. 이건 더 오래 걸리거나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공부 방법이 아니에요. 다만 귀찮아요. 애들은 그냥 외우고 싶거든요. 생각하기 싫거든요. 근데 이 방법은 생각을 해야 돼요. 대신 효율면으로 봤을 때 저는 훨씬 더 효율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처음엔 더뎌 보이겠지만 나중에 가면 훨씬 더 쉬운 방법일 겁니다. 근수축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근수축에서 사용할 공식이요. 전 딱 두 가지 얘기해줘요. 변화량 공식, 영역변화 공식 딱 두 가지입니다. 그걸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차피 모든 문제는 그 두 가지 논리로 싹 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저와 공부를 하게 된다면 저는 제가 멋있게 풀어서 앞에서 봐봐 훌륭하지 물론 가끔 합니다. 저도. 그러나 그거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직접 손대고 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강사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 개인별 성취 수준에 따라 체계적이고 다양한 학습 자료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 우리 외대부고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신형 변별력 문제를 공부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소, 수능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문제 접근성은 뭐 말할 것 없고요. 제가 저를 어리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강의를 한 지는 한 17년, 16년 정도 됐고요. 네, 꾸준히 쭉 해온 거는 한 13년, 14년 정도 되다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정리해 놓은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연습을 체계적으로 좀 시켜줄 거예요.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만 보시면 뭔지 모르실 것 같은데 이건 기출문제고요. 다만 기출문제를 그대로 편집해 놓은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확하게 논리 알고 풀 수 있도록 가로 채워놓고 가로 채워나가야 되는, 그래서 새롭게 느껴지는 문제들이고요. 기출 플러스는 난이도에 따라서 기출 변형과 수특수한 우수문항들이 모여있는 문제집이 되겠습니다. 학교별 내신 대비 모의고사는 사실 우리 외대부고는 시간 안에 푸는 것보다 정확하게 알고 푸는 게 더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사실 유전, 신경속도 이런 데가 시험 범위 들어가면 시간 안에 푸는 연습해야 되거든요. 그거 할 수 있게 준비해 놓은 거고요. 킬러 엔제는 학생들 중에 욕심 있는 애들이 있어요. 조금 더 도전해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을 위한 문제집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혹시 크럭스 이런 문제집을 혹시 들어보셨다면, 네, 저희 강남 수능연구소에서 이제 대성연구소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시중 어떤 문제와 비교해도 논리적으로 가장 훌륭하고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어렵다라는 문제집이거든요. 제가 그거 같이 제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습해봤으면 좋겠는 거를 학생 수준에 따라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원하면, 요거는 사실 제가 원하면 줘요. 제가 다른 학교 내신 대비도 하고 하지만 요거는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 더 센 거 주세요, 더 센 거 풀고 싶어요, 이러면 제가 챙겨주는 문제집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 얼마든지 아이들이 원하면 끊임없이 줄 수 있습니다. 굳이 문제집 사고 시중 뭐 사고 할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1대1 클리닉 당연히 진행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토요일 날 수업하고 오전에 수업하는 만큼 제가 알기론 끝나면 바로 탁탁탁탁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외대부고 친구들은 시간표 쫙 짜가지고 되게 효율적으로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저희가 1교시라서 수업 전에 당연히 아이들 질문 받아줄 수 있고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조교들 같이, 또 저희 직원들 같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저한테 3년 동안 계속 수업 들었었고, 그래서 제 방식을 되게 잘 이해하고 저랑 똑같이 설명하는 친구들인데요. 물론 개념은 제가 직접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외대부고는. 다만 추론형 문제들은 저도 설명해 주겠지만 1대1로 붙어서 저희 조교들이 또 다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조교들이 학벌이 뭐가 중요하겠냐마는 공부 열심히 잘해서 수능 3개 틀려서 카드의대 가고 연대의대 가고 중대학대 붙고 서울대 약대 붙고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질문했을 때 당연히 공부적인 것도 도와줄 수 있고요. 가끔 보면 이렇게 부침성 좋은 애들 물어보더라고요. 수시 때 뭐 준비하셨어요?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러한 멘토 역할도 같이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관리, 우리 학부모님들 궁금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당연히 어련히 잘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성적표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의 강점, 약점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에게도 피드백을 주고 있어서 학생들이 직접 보고 본인이 뭘 조금 더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우리 친구들 맡겨주시면 제가 같이 노력해서 당연히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